오늘 영상에서는 20, 30, 40도 10대, 세대별로 달라지는 귀 건강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속이 쓰려도 20대의 위험, 40대의 위험, 50대의 위험은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도 30대와 50대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달라지죠. 이 영상은 위험, 역류성 식도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 가족 중 위암이 있어 걱정되는 분, 이 나이에 내시경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 궁금한 분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의학적 설명은 최대한 쉽게,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습관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다만 지금 심한 통증이 있거나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등 증상이 있다면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병원 진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1. 위염. 위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급성 위염은 보통 술, 약,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갑자기 생기고, 만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 오랜 자극, 흡연 등으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내시경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표현이 있다면 위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자주 올라와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병입니다. 가슴 쓰림, 목 이물감,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대표적이죠. 비만, 야식, 늦은 시간 식사, 탄산 카페인, 흡연, 꽉 끼는 옷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3. 위암. 위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악성 종양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암이고 특히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많이 발견됩니다. 다행인 건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나이별로 어떻게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대입니다. 20대는 보통 위 자체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위암 걱정보다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많고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20대에서 특히 중요한 것. 잦은 야식, 배달 음식, 매운 음식,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진한 커피, 폭음 폭식, 술 마신 뒤 바로 잠들기, 공복에 카페인, 공복에 진통제 소염제 복용. 실천 팁. 1. 야식은 시간보다 양과 종류 조절. 자기 3시간 전 이후에는 배부른 식사 대신 간단한 간식 수준으로. 국물라면 떡볶이 대신 소량의 주먹밥, 바나나, 플레인 요거트 등으로 대체. 2. 카페인은 하루 총량 관리. 카페인 음료는 하루 2잔 이내, 가능하면 오후 4시 전까지. 3. 술 마신 날은 위 보호. 술 플러스 진통제, 특히 공복는 위에 큰 자극 가능하면 피하기. 술 후에는 매운 안주 대신 단백질, 채소 비중을 늘리기. 20대라고 해서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대라도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 속쓰림, 명치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약국, 위장약을 먹어도 반복될 때. 속이 자주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될 때.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식욕이 확 떨어질 때. 검은색 변, 흑색 변, 피 섞인 토를 한 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과식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시경 검사를 포함해서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40에서 50대 이전에 위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나이가 어려도 증상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30대입니다. 30대는 본격적으로 직장 스트레스,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체중 증가, 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30대 위 건강 관리 포인트. 1. 배부른 저녁 시간 조정.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기. 야근 시에는 7에서 8시 사이에 한 번, 이후에는 가벼운 간식으로만. 2.
체중 5% 감량만 해도 역류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갑자기 많이 빼기보다 3개에서 6개월에 걸쳐 서서히 감량. 3. 커피는 양보다 타이밍 조절. 공복 커피 줄이기, 특히 아침에 물 간단한 음식 먼저. 4. 스트레스 해소를 술 야식에만 의존하지 않기. 퇴근 후 20에서 30분 가벼운 걷기, 샤워 후 바로 눕지 않기. 30대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반복되는 가슴 쓰림,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자고 일어나면 목이 잠겨있는 느낌 등으로 나타나죠. 생활 습관으로 할 수 있는 조절법.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최소 2~3시간은 앉아있거나 가볍게 걷기.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높이기, 베개를 2개 겹치기보다는 상체 전체가 약간 올라오도록 조절. 허리 조이는 바지 벨트 거들 피하기. 탄산음료, 초콜릿, 기름진 음식, 민트류는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어 줄이기.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끊으면 또 재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수록 생활 습관을 같이 바꿔야 재발 간격이 길어집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40대입니다. 40대부터는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변화들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40대 체크 포인트. 1. 국가검진 위내시경 적극 활용. 보통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짠 음식 섭취가 많다면 의사와 상의해 더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2.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내시경이나 별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양성이면 제균 치료를 고려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내시경 소견에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 이런 표현이 있다면 단순 위염보다 위암과의 연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결과지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용어들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궁금하면 다음 내시경 때 꼭 질문하시고요. 40대부터는 위암을 줄이는 식습관에 신경 쓸 시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습관. 짠 음식 줄이기, 김치찌개 국은 국물은 남기는 것을 기본으로. 탄 음식 피하기, 고기를 구울 때 새까맣게 탄 부분은 제거.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섭취 줄이기. 채소 과일 섭취 늘리기, 하루 최소 2~3번 이상. 금연, 흡연은 위암 위험을 확실히 높입니다. 특히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치킨보다 매일 짜게 먹는 김치 국물이 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위암을 막는 것과 동시에 혹시 생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대 이후 체크 포인트. 1. 위내시경은 최소 2년에 한 번.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가족력, 헬리코박터 과거력 등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1년에 한 번도 고려. 2.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검진 때 괜찮았다고 안심하지 말기. 최근 몇 달 사이에 새로 생긴 소화불량,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삼킴 곤란 등은 다시 진료 필요. 3. 동반 질환 복용 약 확인.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항응고제 등은 위장 출혈 위험과 관련이 있어 복용 중인 약을 주치의와 꼭 상의. 위암은 조기 발견 시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법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때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대 공통으로 위가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5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식사 리듬. 하루 3끼가 아니어도 좋지만 너무 배고픔과 과식을 반복하지 않기. 2. 천천히 잘 씹어 먹기. 한 입에 15번 이상 씹는 것만으로도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식사량은 배부름 80%에서 멈추기. 특히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않기. 4. 알코올 흡연 줄이기. 술은 빈도와 양을 모두 줄이고 흡연은 금연이 최선. 5.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내외 걷기.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소화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게 다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본인에게 가장 안 되는 것 1가지만 골라서 먼저 바꿔보세요. 마무리로 나이와 상관없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위장 경고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삼키기 힘들거나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심해지는 경우. 이유 없이 3개월 사이에 5kg 이상 체중 감소. 밤에 깨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심한 통증. 검은색 변, 흑색 변, 이나 피 섞인 구토. 2주 이상 계속되는 심한 속쓰림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있다면 위장약 하나 먹어볼까 보다는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앞으로도 세대별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